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25편 쓴바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헌신입니다. 쓴바귀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 원산지는 아시아입니다. 국내 전역의 산과들에 자라며 여러 해살이를 하면서 땅속에 굵은 뿌리가 발달됩니다. 줄기는 가늘고 곧게 자라고 꽃은 초여름에 노란색으로 핍니다. 봄에 나는 대표적인 나물로 여겨져 온 쓴바귀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를 달여 마시기도 하고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소화불량이나 위장병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쓴바귀는 쌉싸래한 맛 때문에 먹습니다. 쓴맛이 오히려 입맛을 당기는 핵심 경쟁력인데 어릴 때는 그 쓴맛의 진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쓰기만 할 뿐이어서 쓴바귀 나무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쓴바귀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니 마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후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쓴바귀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식용한 나물입니다. 시경 곡풍에 누가 쓴바귀를 쓰다고 하였던가 내게는 달기가 냉이와 같네 라는 노래 구절이 나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부른 노래니 쓴바귀의 쓴맛쯤이야 버림받은 아픔에 비하면 오히려 달콤한 맛이라는 비유입니다. 따뜻한 동쪽 바람 불더니 어느새 날 흐리고 비가 내리네. 애써서 마음 모아 함께하다가 이리도 화를 내니 너무하네요. 순물을 뽑고 무 뽑을 땐 뿌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패한과 원망에 이어 쫓겨나니 터벅터벅 걷는 걸음은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아서라고 비통한 심정을 읊은 연후에 나오는 것이 쓴바귀의 비유입니다. 쓴바귀가 달다고 노래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주태왕으로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시조이니 기원전 11세기 훨씬 이전의 인물입니다. 태왕이 처음 가소를 이끌고 주나라 땅 들판으로 집을 옮겨 움집을 짓고 살면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찾지도 않았고 밭에서 캔 쓴바귀도 그저 엿처럼 달다고 느끼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쓴바귀가 엿처럼 달다는 뜻인 근도여이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근검절약을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쓴바귀는 한자로 도라고 씁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풀조자 아래에 나머지 여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나물로 캔 여러 풀 중에서 다른 풀을 다 고르고 난 후에 남은 식용이 가능한 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서 가장 맛이 없다는 뜻이니 쓴바귀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한자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기원전 11세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려 3000년 이상 사람들 식탁에 오른 것은 쓴바귀에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옛말은 쓴바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이른 봄에 쓴바귀를 먹으면 그해 여름은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춘곤증을 막아주어 봄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말 그런 것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모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쓴바귀는 성질이 차면서 맛이 쓰다고 했으니 다시 말해 여름철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며 잠을 덜 자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니 곧 쓴바귀를 먹으면 춘곤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바귀는 고들빼기와 함께 봄철 춘곤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나물로 꼽혀왔습니다. 대표적인 나물로 3000년 넘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비유해서 말할 때는 시련의 아픔보다 달다, 고생할 때의 고통에 비하면 엿과도 같은 맛이라고 입방아를 찢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본성이 봄나물 쓴바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25편 쓴바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